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 변동성부터 시작해서요. 국내 정책 변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움직임, 또 AI 기술의 양면성, 또 소비 트렌드까지. 네, 정말 여러 분야의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핵심 맥락, 이걸 빠르게 짚어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보의 맥락을 연결해서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의 불안감,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가 관세 가능성 이런 얘기가 또 나왔고 여기에 삼성전자 실적 우려까지 좀 겹쳤어요. 투자자분들 마음이 좀 편치 않아 보이는데 당신의 포트폴리오에도 혹시 영향이 가지 않을까 좀 걱정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거시경제적인 변수들, 특히 통상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요, 시장 참여자들 심리에 바로 좀 영향을 미치죠. 찬물을 끼얹는다고 할까요? 네네. 근데 여기에 또 삼성전자처럼 시장 전체에 영향력이 큰 기업의 실적 이야기까지 나오면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런 시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업의 펀더멘탈을 좀 더 꼼꼼히 따져보는 것,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투자 원칙에 맞는 리스크 관리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외부 변수도 그런데 이 국내 정책 방향도 시장을 좀 흔드는 것 같아요. 특히 상법 개정론이 있잖아요. 네, 기업 지배구조 관련된 거죠? 네, 맞아요. 소액주주 관리 강화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외국 자본의 공격 가능성? 이런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또 민생지원금 지급 기준이나 재원 문제, 이것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정책 변화들이 실제 투자 환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정책 변화라는 게 단순히 법조항 몇 개 바뀌는 걸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 같은 건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룰, 또 참여자들 간의 힘의 균형에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아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투자 환경의 공정성이나 예측 가능성, 이런 관점에서 좀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민생 지원금 논의도 결국은 재정 건전성 문제랑 연결되니까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시장의 매력도 자체를 좀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변수들이라서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제도권 변화 속에서 또 다른 축이죠. 암호화폐 시장. 여기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국내 거래소에서 공매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런 소식도 있고. 네, 그 소식 있었죠. 근데 또 일부 기관들은 꾸준히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또 스페인 대형은행은 커스터디 서비스, 그러니까 기관들 자산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뭔가 좀 상반돼 보이는 소식들이 막 쏟아져요. 맞아요. 근데 또 커뮤니티 분위기를 보면 가격이 하락해도 존버, 그러니까 팔지 않고 버티는 심리가 여전히 강한 것 같고요. 이 좀 다른 신호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공매도 도입이나 은행의 커스터디 서비스 시작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가 점차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좀 더 성숙해지는 과정인 거죠. 네, 제도화 과정이군요. 그렇죠. 단계적인 가격 등락과는 별개로 온체인 데이터, 그러니까 블록체인상의 실제 거래 기록을 좀 들여다보면 거래소 안에 있는 비트코인 물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장기 보유 경향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있거든요.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도 그렇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그 강한 존버 심리도 때로는 시장 참여자들이 극단적으로 비관적일 때 오히려 잠재적인 지지 기반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네, 시장 흐름을 바꾸는 또 다른 힘, 바로 AI 기술이죠. 제미나이 같은 도구들이 업무 효율을 엄청나게 높여준다는 경험담은 이제 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주변에서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이러다 내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농담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근데 동시에 코딩 작업하다 파일을 날려버렸다거나 이런 아찔한 오류 사례들도 같이 공유되면서 이거 아직은 좀 불안하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이 효율성과 위험성 사이에서
당신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AI가 가져올 혁신은 분명 기대되지만 현재 기술은 여전히 발전 초기 단계에 가깝다는 점을 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민감한 데이터를 다룰 때는 AI의 결과물을 그냥 믿기보다는 인간의 검토라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두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아, 역시 사람의 확인이 필요하군요. 네, 현재로서는 AI를 만능 해결사라기보다는 아주 강력한 보조 도구 정도로 인식하고 그 능력의 한계와 잠재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활용하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얼마나 성숙해지는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죠. 기술뿐만 아니라 이 소비자의 미묘한 인식 변화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아요. 그 특정 러닝화 브랜드 주가 하락 원인 중 하나로 소위 아저씨들이 많이 신기 시작하면서 젊은 핵심 고객층이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거 저도 봤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었어요. 단순히 특정 연령대가 샀다는 이유만으로 브랜드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한 신호일까요? 네, 그 분석은 표면적인 현상 너머에 되게 중요한 점을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비재, 그중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는요, 성능이나 품질 못지않게 이미지, 그리고 누가 사용하는가에 크게 좌우되거든요. 그렇죠. 이미지가 중요하죠. 핵심 타겟 고객이 아닌 다른 집단이 갑자기 대규모로 유입되면 브랜드가 오랫동안 쌓아온 어떤 희소성이나 선망성 같은 것들이 희석될 수 있어요. 이게 단기 매출은 늘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브랜드 자산 가치를 훼손하는 비재무적 위험 요인,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는 바로 안 나타나지만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좀 엮어보면요. 역시 거시경제나 국내 정책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을 좀 감싸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라든지 AI 기술의 엄청난 잠재력과 또 공존하는 현실적인 위험,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소비 트렌드 변화가 브랜드 가치에 미치는 영향 같은 이런 미시적인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정말 복합적이네요. 그렇죠. 결국 이런 복잡하게 얽힌 환경 속에서는 단편적인 정보 하나하나에 흔들리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또 균형 잡힌 시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당신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다양한 정보, 때로는 완전 정반대의 신호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 복잡한 정보의 파도 속에서 당신만의 투자 원칙, 그리고 의사결정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또 어떻게 계속 다듬어 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은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